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과 오수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관계 데이터의 연산은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를 정의할 때 계산 수식을 사용한대요. 계산 수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수학의 프리디게이티 칼큘루스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한자인 코드가 수학에 가까운 기반을 두고 특별히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제작해서 탄생을 했답니다. 무엇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만 정의하는 가장 키워드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비절차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입니다. 여기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야기에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발전을 해서 이제 SQL이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 대수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이다. 우선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절차적이냐 비절차적이냐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비절차적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답은 이미 관계 해석이다. 이렇게 답만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단어만 기억을 하셔도 답은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볼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야기에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는 절차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발전을 해서 SQL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 대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연산자와 연산 규칙을 제공하는 언어로서 피연산자가 릴레이션 결과도 릴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대수는 순수관계 연산자, 여기 순수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뭐가 있고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순수관계 연산자다라고 하는 것에는 select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select를 쓸 때 기호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돼요. 이 select는 우리가 수평 연산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select를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행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select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 중에서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의 부분 집합을 구하여 새로운 릴레이션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는 시그마다. 혹시 좀 이건 뭐 여러분들 혹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시그마 할 때 이걸 좀 길게 이렇게 행으로 늘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셀렉트와 프로젝트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입니다. 열. 얘가 수평연이라면 얘는 수직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를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아, 얘는 열로 나오는구나. 아, 시그마는 행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와 파이, 셀렉트와 프로젝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 연산이다.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다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넥타이와 같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조인은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 이게 그래서 나비넥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 말 그대로 나누는 거죠. 디비전은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때 하나의 속성 A가 다른 속성 B 값을 모두 가진 튜플에서 B가 가진 속성을 제외한 속성만을 구하는 이러한 연산인데 얘는 이 말보다는 뒤에 예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셀렉트의 예입니다. 즉 시그마죠. 시그마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25살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의 이름은 뭐예요?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소 테이블, 주소 릴레이션에서 나이가 25세 이상인 이러한 튜플을 추출하는 거죠. 우선 주소라는 테이블에는 오하준서부터 시작해서 한슬기까지 있고요. 나이가 오하준이가 25살이에요. 그러면 오하준은 25세 이상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하준 출력돼야 돼요. 그 다음에 김나래가 30살이니까 김나래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하준과 김나래가 어때요? 25세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그마가 행으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결과가 이렇게 행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시면 아, 시그마가 이런 수평연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때요? 파이라고 했죠. 그런데 애더와 에이지, 주소 테이블에서 애더와 에이지만 나타내달라고 하는 이렇게 열로 나타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열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와 프로젝트는 어때요? 행과 시그마는 수평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인입니다. 조인은 두 개를 하나로 한다고 했으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테이블과 주소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같은 번호로 번호가 같을 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여기 성적 테이블이 있고요. 주소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얘는 주소 테이블의 번호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조인됐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디비전입니다. 모두의 결과를 보면 나눠지는 C 부분에 포함된 A 샵 투플, 여기 A 샵 투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A 샵. 그 다음에 B 샵에 여기 B 샵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A 샵의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선 B 샵의 B1입니다. 그럼 B 샵의 B1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기 A1 있죠. 그 다음에 A4 있죠. 그러니까 여기 A4와 A4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B샵의 B2와 B4입니다. 그러면 B2와 B4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B2와 B4를 보시면 자, B2와 B4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2와 B4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A1과 A2가 된다. 여기 A1과 A2가 된다. 이 소리죠. 똑같은 예로 C의 B1, B2, B3입니다. 그럼
B1, B2, B3가 여기 있기 때문에 A4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어때요? 말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실예를 통해서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합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어요. 차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디션 프로덕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얘는 교차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릴레이션 R에 각 튜플과 릴레이션 S의 튜플을 모두 연결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튜플을 반환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카디션 프로덕트는 우리가 기사시험에 필기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R의 차수가 4가 있어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R의 차수가 4가 있고 카디널리티가 5가 있다. 5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 S의 차수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7이에요. 이랬을 때 교차곱을 구해라. 카디션 프로덕트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차수를 구하는 문제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4와 6을 더해서 10이 되는 거죠. 카디널리티를 구하는 문제는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7이니까 35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차수를 구할 때는 더한다. 카디널리티를 구할 때는 곱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합집합이니까 뭐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다라는 것은 그 두 개의 공통된 부분, R과 S의 공통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은 어때요? R과 S의 남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카디션 프로덕트 두 개를 곱해서 교차곱이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림이니까 그림은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R과 S라는 테이블의 합집합을 구하니까 어때요? 100, 200, 300에 오하준, 김선우, 고명석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하준이는 겹치니까 최광주와 김수진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R과 S에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오하준 외에는 다 들어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오하준이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입니다. 얘는 R을 기준으로 S를 뺀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기 오하준은 같으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김선우, 고명석이만 남는 거고 여기는 S-R이기 때문에 최광주, 김수진이만 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션 프로덕트, 교차곱입니다. 얘는 어땠어요? 속성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더하라고 했죠. 차수를 구할 때는 더하세요. 그 다음에 카튜플의 개수, 이게 뭐예요? 카디널리티죠. 카디널리티를 구할 때는 곱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교차곱에서 속성, 디그리죠. 속성의 개수는 더해라. 튜플의 개수는 곱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 R과 S를 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디그리는 어떻게 돼요? 디그리는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카디널리티는 4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 해석입니다. 관계 해석은 우선 관계 모델의 제안인 코드가 수학의 프리디게이트 칼큘루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제안했으며 원하는 정보가 what,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비절차적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절차적이냐 비절차적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고 관계 해석은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해석의 논리 연산자의 or, and, not. 그 다음에 정량자에는 전칭 정량자, 이 알파벳 A를 뒤집어 놓은 건데요. 모든 형태 가능한 팁을 for all이다 라고 해서 A를 all의 A를 뒤집어 놓은 이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존재 정량자다라고 하는데 E인데 얘는 EXISTS의 그 E를 뒤집어 놓은 이러한 형태의 정량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아까 1번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이게 비절차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해석이다 라고 하는 1번 문제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관계 해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 대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대칭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설명에 맞는 용어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라이시 에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제임스 메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PES, Proposed Encryption Standard에서 변경을 해서 IPES로 변경되었대요. 1991년에 제작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현재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사용된대요. 64비트 블록이고요. 128비트 키를 사용해서 8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의 NAS에서 개발한 이 클리퍼 칩이다라는 거예요. 이 클리퍼 칩은 통화를 위한 보안을 쓴 건데 미국의 요 NSA라고 하는 이런데 이 NS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국가안보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클리퍼 칩에 내장된 블록 알고리즘이래요. 또 전화기와 같은 음성을 암호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64비트 입출력에 80비트의 키, 총 32라운드를 가진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 클리퍼 칩이라고 하는 것은 미 국가 안보국에 의해서 개발된 통신회사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칩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가 스킵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국제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 IDEA다라고 하는데 이 IDEA는 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라이시 에이자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메시가 만든 이러한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IDEA는 64비트의 블록을 128과 8비트의 키를 이용해서 8개 라운드로 구성된 이러한 내용이니까 아까 1번은 IDEA가 되겠죠. 다음에 이 스킵잭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NSA에서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이 클리퍼 칩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죠. 스킵잭에는 80비트의 키를 사용해서 64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암호하거나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라운드의 불균형인 스킵잭이며 보안 전화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칭키 알고리즘에서 해당 설명에 만든 용어, 요 1번은 어떻습니까? IDEA다. 이런 얘기고, 2번은 어때요? 스킵잭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문제 3번입니다. H회사에 전체 제품 단가보다 큰 제품을 출력하고자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랬어요. 우선 먼저 셀렉트, 제조사, 제품명, 단가를 출력해 달래요. 그 다음에 프람 제품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이름은 제품이에요. 제품 테이블이죠. 그런데 여기 제조사가 아직 나오질 않았네요. 그다음에 제품명과
단가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중, 얘는 어때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셀렉트 이중으로 썼죠. 그럴 땐 요 가로 안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SQL에서. 그 다음에 셀렉트 제품 테이블에 단가를 출력해 달라는데 제조사가 어느 회사예요? H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H인 얘를 출력을 해 주는데 그 단가보다 어떤 거냐 하면 이 테이블의 모든 거기 때문에 얘는 아마 all이 들어가야 될 거야. 뒤에 넘기는 걸 한번 보시죠. 자,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서브 쿼리의 결과가 2건 이상 출력되는 것을 의미하며 in과 all과 nu와 exists를 쓸 수가 있어요.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조를 사용하며 다수의 비교값과 비교하여 비교값 중에 하나라도 같은 값이 있다면 true예요. 그러니까 요 세일즈라고 하는 것에 1000, 3000, 2000이 있다면 1000도 좋고 3000도 좋고 2000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OR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일이 1000이거나 3000이거나 2000일 때 동일한 값은 모두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i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어로 in 이걸 생각하시면 뭐 간단할 거예요. 다음에 n입니다. n은 다수의 비교값 중 한 개라도 만족한다며 하면 true예요. in과 다른 점은 요걸 쓴다는 거예요. 비교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이 여기 세일스 값이 n이 1000, 3000, 2000이다 그러면 어때요? 결과는 in과 같아요. 그런데 얘는 비교연산자를 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를 한번 보죠. 앞에 거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은 뭐 다음에 역시 any를 썼어요. 이 any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1000보다 큰 값은 모두 출력하게 돼요. 세일즈가 어때요? 크잖아요. 조건이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보다 큰 것들은 다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여기 반대, 이 작은 문장을 쓰게 된다라면 여기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sales n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가장 큰 수가 3000이니까 이 가로 안에 3000보다 작은 값은 모두 출력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n은 조건에서 OR 연산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보다 작고 그리고 3000보다 작고 그 다음에 2000보다 작다라는 것은 3000보다 작은 건 다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해석을 하면 될 테니까 n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ll입니다. 얘는 전체 값을 비교해서 모두 만족해야만 true가 돼요. 그럼 세일 값이 여기에 있는 것과 다 같다. 어떤 값이 1000거 같고 3000거 같고 2000거 같은 값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값이 모든 것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AND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세일 값이 all 크다. 그러니까 3000보다 큰 값만 나오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100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1000보다 작은 연산을, 그러니까 1000보다 작은 연산값만 표시가 되는 이러한 여기라 얘는 AND 연산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큰 제품을 출력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 H가 되는 이 어를 써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정답은 all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테이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보기에 SQL문을 수행했을 때 결과를 써달라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select 요 count라고 하는 집단 함수를 썼네요. 그럼 컬러 2의 개수를 세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테이블이고요. 그러면
컬럼 1에 인 2, 3이에요. 그럼 컬럼 1에 인 2, 3이 있죠. 그 다음에 컬러 2에 3, 5예요. 그러면 3과 5니까 뭐 얘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게 이 컬러 2는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너를 빼고. 그러니까 카운트니까 하나, 둘, 셋, 4개 되겠네요. 그러면 4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여기 컬럼 1의 인 2, 3과 컬러 2의 3, 5는 테이블의 전체를 의미하며 컬럼 2의 개수는 4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답은 4가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SQL을 수행했을 때 결과는 4가 출력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은 네트워크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써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괄호는 인터넷을 통해 디바이스 간에 사설 네트워크래요.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생성하며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VP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사용자 IP 주소를 마스킹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수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VPN이다. Virtual Private Network이다. 우리가 가상사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설사설망 또는 VPN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한 회사나 몇몇 단체가 외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쓰는 사설통신망이다. 요 Virtual Private Network, VPN, 얘도 가끔 출제가 되는 이러한 영역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VPN이겠죠. VPN 아니면 Virtual Private Network. 여기에 혹시 뭐 문제에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약어로 써라 이렇게 말이 나오면 반드시 VPN으로 쓰셔야 돼요. 또 풀 문자로 써라 그러면 Virtual Private Network이다 라고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냥 한글로 가상사설망, VPN, 뭐 풀 문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답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객체지향 설계 원칙 중 아래에 설명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터페이스를 작게 나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작게 나누어서, 영향받아서는 안 되고 인터페이스를 작게 나눠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한번 설명을 보시면서 하죠. 객체지향 설계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는 우리가 솔리드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객체지향 설계 5대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일 책임의 원칙, 얘는 SRP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 OCP다 이렇게 얘기하고, 리스코프의 치환 원칙을 LSP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IS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존 역전의 원칙을 DIP라고 해서 이 앞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SOLID, 솔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해서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부터 살펴를 보지요. 그렇다면 모든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싱글이에요. 클래스는 책임을 완전히 캡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칙 함수가 있다. 그럼 이 사칙 연산 함수는 계산 클래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 클래스는 오직 뭘 해야 돼요? 사칙 연산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수정한다고 해도 사칙 연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다 라고 해서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입니다.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인데 얘는 오픈, 확장에는 열려 있고 클로스, 수정에는 닫혀 있는 거예요.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원칙을 이야기할 때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스코프의 치환 원칙입니다. 이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원칙이에요. 즉 부모 클래스가 들어갈 자리에 자식 클래스가 들어가도 계획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재정해야 하지 않고 확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이런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에요. 한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구체적인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앞의 문제가 아마 이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자 이걸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 역전 원칙은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변화하기 쉬운 곳 또는 자주 변화하는 것보다는 변화하기 어려운 곳, 거의 변화가 없는 곳에 의존하라는 이러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체적인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의존 역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작게 쪼개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어때요? ISP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요. 인터페이스 시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약어로 써라. 이렇게 되면 ISP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풀문자를 써라 그러면 이런 풀문자들을 다 써줘야 되는 이러한 얘기라 시험을 보시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코드를 보고 출력값을 쓰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예요. 그럴 때 항상 이런 코드를 보고 소스를 보고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메인 함수부터 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메인 함수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소스를 보니까 i는 3이고 k는 정수 3과 정수 1이에요. int i는 3, k는 1이기 때문에 i가 3이고 스위치 케이스문에 i를 썼기 때문에 i가 가르치는 케이스 3으로 가야 되겠죠. 3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k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k는 1은 상관할 일이 없죠. 이제 k는 3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더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10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5에 의해서.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이 k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k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왔으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k 하게 되면 얘가 찍히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죠. 굉장히 뭐 어떤 소스 코드로 봐서는 쉬운 이러한 소스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에서 i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k는 0이 되는 거죠. 여기로 가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4에 의해서 k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에 의해서 3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7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마이너스 8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출력값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는 메인 함수부터 봐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스트럭처 이렇게 써놓으면 이 구조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구조체가 뭔지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되잖아요.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구조체를 설명하기 전에 배열을 먼저 설명해 보죠. 우리가 배열 A다. 그럼 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으면 이 A라는 배열에는 예를 들어서 숫자다. 그럼 이런 숫자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게 하려면 배열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구조체로 선언을 했을 때는 이렇게 타입이 다른 것들도 같이 배열처럼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STRUCT다. 구조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확히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면 문자, 숫자면 숫자 이렇게 동일한 것끼리만 배열을 잡을 수 있는데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열에 어울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러한 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int x와 y를 구조체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함수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배열을 잡아줬네요. 그럼 A라는 대문자 A라는 배열이 0번과 1번 두 개가 잡혀졌어요. 그러면 그 A라는 배열에 X와 Y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 그러면 X에는 0이 들어가고 Y에는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X에는 1이 들어가고 Y에는 2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배열 그림을 한번 좀 보면요. 자, 여기 X의 0, 여기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요. I가 0이잖아요. 그럼 A의 0번 방에는 0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Y는 어때요? 플러스 1을 하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루프 돌아야죠. 여기서 루프 돌아서 I는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X에는 1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니까 Y에는 2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루프 다 돌았어요. 폼은 다 돌았으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하게 되면 A의 0번, 이 X의 0번 방이 뭐예요? 0이잖아요. 이렇게 0. 얘가 0이잖아요. A의 1번, Y방은 어때요? 요건 2잖아요. 그러니까 0 플러스 2, 즉 0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지만 구조체의 기본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C 언어의 출력값을 써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2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조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IP 주소가 139.127.19.132이고 서브네트 마스크가 255.255.255.192일 때 아래의 답을 작성해 주십시오. 10진수로 표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네트워크의 주소가 139.127.19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또 해당 네트워크 주소와 여기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방송 주소를 제외한 그래서 이 서브네트 마스크 할 때는 이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서 공식처럼 마이너스 2를 해줘요. 항상 이 두 개를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풀이를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가 139.127.19.193이었어요. 서브네트 마스크가 192였거든요. 255.255.192예요. 그러면 서브네트 마스크 255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전체가 8자리가 111일 때 얘가 255가 되는 거예요. 이 진수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55가 되는. 혹시 얘가 왜 255가 되는지를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왜 255가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진법 계산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5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 1, 2, 그러니까 영승이니까 1, 2, 4, 8, 16, 32, 64, 128이거든요. 그러니까 128과 64를 더하면 19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1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192라고 하는 소리죠. 그럼 앞에 두 자리가 요 11, 요 두 자리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00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번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63까지 쓴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1, 2, 4, 8, 16, 32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다 더하면 6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63까지 가요 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0일일 때는 64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127이라고 하는 숫자죠. 여기 0, 1, 1, 1, 1, 1, 1이면 둘, 넷, 여섯, 7개니까 여기가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요걸 다, 여기서 64까지 가니까 여기서 127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8에서 191, 1011이 191까지 간다. 이런 얘기고 192에서 어때요? 255까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요 13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101대, 요 세 번째 영역이거든요. 그럼 132가 속한 주소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8에서 191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8에서 191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의 개수는 여기 6자리, 111 쓸 수 있는 6자리니까 2의 6승, 64에서 어때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게이트 주소 2를 빼니까 62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그러니까 2525, 192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요 앞에 두 자리를 00과 01과 10과 11로 나눠서 그 범위들의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까 그 세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128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요. 64에서 마이너스 2를 했기 때문에 64 마이너스 2 하니까 62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 요 2525, 192의 요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좀 제가 잠깐만 좀 도와드리면 이런 거죠. 얘가 왜 255가 되냐? 여기가 1, 2, 4, 8, 16, 32, 64, 128이 되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하면 25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나오냐? 0승자리, 1승자리, 2승자리, 3승자리, 4승자리, 5승자리, 6승자리, 7승자리까지 해서 2의 7승부터 2의 0승까지를 다 더하면 그 수가 나오는 거죠. 255라고 하는 8자리의 숫자의 값이 나오게 돼서 255가 돼요. 라고 제가 아까 진법 계산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진법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8과 62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설명에 대해 가로에 알맞는 용어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테스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제품의 검사 작업, 그다음에 제품의 결함 여부, 제품으로서의 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한대요. 선발된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대요.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해서 보완한대요. 공식적인 제품으로 발매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작업이래요. 여기서 누가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고객이 검사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는 새로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테스트래요. 즉 시제품이 운영되는 동안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 과정 단계에서 초기 작동 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며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개발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발자들과 그 관계자들이 한다는 거죠. 위에는 이 테스트는 고객이 하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자나 개발에 관계된 관계자가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객이 하는 테스트, 여기는 개발회사 내부에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테스트로 단위 테스트, 구성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문제에서 출제한 거예요. 자, 설명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인수 테스트예요. 인수 테스트는 최종 테스트죠.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유저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충족됐는지 이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인수 테스트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인수하니까 써볼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수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게 되고 프로젝트는 인수가 되면 이제 종료하고 메인터넌스만 남는 거죠. 다음, 인수 테스트의 종류에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인수 시 수행하는 테스트 기법으로 백업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뭐 재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기 점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 인수 테스트가 있는데 계약상의 인수 검수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정 인수 테스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정부 지침이나 법규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알파 테스트예요. 개발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테스트 기법이에요. 테스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행해지며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파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는 최종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기법에 실제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으로 개발자에 의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가 행해지고 발견된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기록해서 개발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를 통과해서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까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이러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 개발자의 장소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사용자는 개발자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가 진짜 최종 선정된 사용자가 사용자 앞에서 하는 거니까 얘하고는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 보완해서 공식적인 제품을 발매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이러한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이걸 우리가 베타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테스트, 즉 알파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첫 번째 테스트, 시제품이 운영되는 동안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 과정 단계에서 초기의 작동 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고
개발회사 어디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로서 단위 테스트, 구성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도 가끔 출제가 되는 이러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